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네. 검찰의 잘못된 사건 수사 사례를 선정해서 재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 대상을 추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배우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에 유력 인사들의 뭐 성상납 강요, 폭력에 시달렸다 뭐 이런 친필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네네네. 당시에 이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과를 보면은 고작 2명에 대한 사법 처리로 끝이 났거든요. 그 대상도 사회 유력 인사는 아니었고요. 네. 고인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였습니다. 네네. 이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을 좀 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일단 뭐 잘 될까 안 될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 네. 재조사해야 되는 거죠. 의구심이 그렇죠.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이 재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고인이 자신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마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분노를 하면서 스스로 이승을 이제 등졌는데 그러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네. 이런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하고 그걸 밝힐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 이게 좀 별개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지 따로 현실 따로라면 이제 아무래도 뭔가 걸림돌이 많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쭉 되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자, 조사냐 수사냐 일단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조사를 넘어서 수사라고 전제를 하고 수사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죠. 4가지 정도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공소시효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공소시효요. 네.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 공소시효가 벗어나면 처벌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냐 이게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 건데 당시 그 2009년에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했던 대상들에 대해서 적용했던 혐의를 보면 뭐 강요, 협박, 강제추행, 명예훼손 뭐 등등 여기다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 혐의까지도 만약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네. 자, 그러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라는 겁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네. 공소시효가 또 일부는 7년인데 가장 긴 그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강간 그리고 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시효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있었던 시점. 그 이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언제냐에 따라서 이 공소시효 문제가 달라지니까 이게 좀 점검이 돼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결정적인 증거가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죠. 자신이 당한 성상납, 강요, 폭행 등의 경위 및 그 가해자를 적은 문건인데 근데 이 결정적인 문건을 유족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아, 기억나세요? 네. 이 사실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고인의 매니저가 복수로 확인을 한 내용인데 세간에서 말하고 있는 장자연 문건, 장자연 리스트는 여러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재구성된 문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되돌아볼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네. 이때 이제 그 기소가 됐던 게 성완종 리스트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작성한 자필 메모에 1억이라고 기재돼 있었는데도 법원은 이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어요. 자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네. 자, 이 사례에다가 장자의 문건을 대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필 메모도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재구성된 거니까요. 네. 세 번째는 자 여건이 이러면 관련자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해지고 기묘해지는데 이 사건을 추적해온 기자들을 좀 연락을 해봤더니 뭐 재판 과정까지 쭉 지켜봤던 기자인데요. 네. 관련자들은 증언 이런 협조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왔다라는 거니까 네. 입에 자물쇠 채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을 게 수사 기법상의 문제인데 자 의심을 받고 있는 사회 유력 인사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런 짓거리를 했다면 네. 고인과의 만남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접근법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 확인 과정이 뭐냐면 통신 조회를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는지. 그러니까 네. 의심 대상인 그러니까 사회 유력 인사가 고인 또는 소속사 인사들과 전화 통화한 일이 있는지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면 되고요. 네. 또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같이 있었는지 이게 기지국별 동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추적하면 얼추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것도 좀 어려운 게 조회 기한이 1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한 4가지 정도 공소시효, 뭐 증거, 증언, 뭐 통신기간 조회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재수사를 해도 진실을 좀 규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러니까 손 놓자는 얘기가 절대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네. 사건의 진실 이전에 수사의 진실부터 접근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그 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수사가 아니라 조사예요. 조사. 그러니까 네.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때 이 사건을 수사한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요. 네.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그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수사를 끝낸 다음에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기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주목거리인데 이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경찰은 네. 이 고인의 소속사 대표 매니저 외에 금융인 2명, 뭐 드라마 PD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등등 모두 7명을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든요. 유력 인사가 여기는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데 검찰은 대표와 매니저 딸랑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손을 털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법처리 대상을 확 줄였는가? 이 경위와 정당성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게 검찰권 남용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사위원회가 정말로 조사를 들어간다면 조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럼 좀 충분히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때 수사를 했던 분당경찰서 쪽에 알아봤더니 네. 당시 경찰의 수사 기록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기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의 수사 기록과 검찰의 기록을 대조해 가면서 이 검찰이 그때 이 기소를 했던 이 내역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봐준 것이냐 네.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의 포인트는 분명히 있고 조사할 여지도 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 개시를 선언하느냐 마느냐. 네. 아직까지는 전원이니까. 그렇죠. 과거사위원회가 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니까 이걸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다면 좀 정말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네. 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그 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수사가 아니라 조사예요. 조사. 그러니까 네.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때 이 사건을 수사한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요. 네.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그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수사를 끝낸 다음에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기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주목거리인데 이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경찰은 네. 이 고인의 소속사 대표 매니저 외에 금융인 2명, 뭐 드라마 PD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등등 모두 7명을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든요. 유력 인사가 여기는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데 검찰은 대표와 매니저 딸랑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손을 털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법처리 대상을 확 줄였는가? 이 경위와 정당성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게 검찰권 남용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사위원회가 정말로 조사를 들어간다면 조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네. 검찰의 잘못된 사건 수사 사례를 선정해서 재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 대상을 추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배우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에 유력 인사들의 뭐 성상납 강요,
폭력에 시달렸다. 뭐 이런 친필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네네네. 당시에 이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과를 보면은 고작 2명에 대한 사법 처리로 끝이 났거든요. 그 대상도 사회 유력 인사는 아니었고요. 네. 고인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였습니다. 네네. 이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을 좀 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일단 뭐 잘 될까 안 될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 네. 재조사해야 되는 거죠. 의구심이 그렇죠.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이 재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고인이 자신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마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분노를 하면서 스스로 이승을 이제 등졌는데 그러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네. 이런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하고 그걸 밝힐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 이게 좀 별개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지 따로 현실 따로라면 이제 아무래도 뭔가 걸림돌이 많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쭉 되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자, 조사냐 수사냐 일단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조사를 넘어서 수사라고 전제를 하고 수사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죠. 4가지 정도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공소시효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공소시효요. 네.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 공소시효가 벗어나면 처벌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냐 이게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 건데 당시 그 2009년에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했던 대상들에 대해서 적용했던 혐의를 보면 뭐 강요, 협박, 강제추행, 명예훼손 뭐 등등 여기다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 혐의까지도 만약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네. 자, 그러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라는 겁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네. 공소시효가 또 일부는 7년인데 가장 긴 그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강간 그리고 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시효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있었던 시점. 그 이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언제냐에 따라서 이 공소시효 문제가 달라지니까 이게 좀 점검이 돼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결정적인 증거가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죠. 자신이 당한 성상납, 강요, 폭행 등의 경위 및 그 가해자를 적은 문건인데 근데 이 결정적인 문건을 유족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아, 기억나세요? 네. 이 사실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고인의 매니저가 복수로 확인을 한 내용인데 세간에서 말하고 있는 장자연 문건, 장자연 리스트는 여러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재구성된 문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되돌아볼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네. 이때 이제 그 기소가 됐던 게 성완종 리스트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작성한 자필 메모에 1억이라고 기재돼 있었는데도 법원은 이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어요. 자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네. 자, 이 사례에다가 장자의 문건을 대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필 메모도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재구성된 거니까요. 네. 세 번째는 자, 여건이 이러면 관련자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해지고 기묘해지는데 이 사건을 추적해온 기자들을 좀 연락을 해봤더니 뭐 재판 과정까지 쭉 지켜봤던 기자인데요. 네. 관련자들은 증언 이런 협조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왔다라는 거니까 네. 입에 자물쇠 채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을 게 수사 기법상의 문제인데 자 의심을 받고 있는 사회 유력 인사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런 짓거리를 했다면 네. 고인과의 만남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접근법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 확인 과정이 뭐냐면 통신 조회를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는지. 그러니까 네. 의심 대상인 그러니까 사회 유력 인사가 고인 또는 소속사 인사들과 전화 통화한 일이 있는지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면 되고요. 네. 또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같이 있었는지 이게 기지국별 동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추적하면 얼추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것도 좀 어려운 게 조회 기한이 1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뭐 한 4가지 정도 공소시효 뭐 증거 증언 뭐 통신기간 조회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재수사를 해도 진실을 좀 규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러니까 손 놓자는 얘기가 절대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네. 사건의 진실 이전에 수사의 진실부터 접근해야 된다. 이 점을